우선 결혼하면 저희 신랑이 굉장히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고 제 생각을 다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보호막이 쳐진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잘 가정을 꾸리고 사니까 이제 아버지도 오셔서 못마땅하다 하실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고 그때는 좋았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도 여전히 아버님이 그렇죠. 근데 그 은희 씨의 소망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소망이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이렇게 독립을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삶의 양식들 때는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가장 합법적이고 결혼해서 독립한다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내가 안전한 곳으로 나만의 그 삶의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진정으로 은희 씨가 내면이 변했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구조라든가 시스템 이런 거에 의존했던 거죠. 이거는 당연히 실패가 예상되는 결과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아이가 너무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빨리 해 이러기만 해도 왜 야단을 치시냐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를 애가 좀 강인해져서 아 이건 나를 혼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좀 말투가 저래라는 걸 배우지 않으면 그리고 애를 그냥 편안하게 어유 그래 잘했어 이렇게만 하는 걸로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는 건 절대로 아니죠.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결국은 아이가 자기가 극복해야 될 갈등의 시점을 싹 포장해주는 환경적 변화로는 절대로 바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패가 예상이 된 거라고요. 그렇지만 은희 씨가 이 시점에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라고요. 한 발 물러서 자기를 보면 너무 아이를 잘 키우고 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고 그 배우자 안에서 정말 지금 가정을 잘 꾸리고 가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나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누가 뭐래도 나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좋은 엄마고 좋은 가정을 잘 일구고 있고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은 나야. 이런 생각으로 내면이 정말 더 건강해지시고 여기서 뭔가 극복이 되셔야지 이것이 진정한 독립을 의미한다는 거죠. 네. 뭐 지금 그 아버지와의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계신데요. 사실 근데 그게 가족들의 관계는 아버지하고 뭐 딸과의 관계 그거 하나만 봐서는 또 사실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뒤에 이제 어머니라든가 또 동생이 또 있다 그러셨거든요. 과연 은희 씨와 어머니 또 동생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저희가 은희 씨 마음속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씨의 기억 속에 늘 바쁘고 피곤했던 엄마. 그 존재가 희미합니다. 엄마는 그냥 늘 바쁘고 힘들고 지친 모습. 그래서 제가 사춘기 됐을 때 엄마하고 이야기가 많이 하고 싶었어요. 보면 늘 이렇게 일 끝나면 힘들어서 누워 계시고 그래서 엄마 뭐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 그래 그냥 이렇게 피곤한 듯이 더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는. 너무 서운한 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와서 얘기하고 친구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도 제 친구들 이름을 하나도 몰랐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늘 동네 친구들은 늘 어려서부터 사귄 친구들이니까 알지만 고등학교 가서 새로 사귀고 그런 친구들 이름을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불같이 화를 내시던 아버지. 그 기억들이 여전히 가슴 한 곳에 맺혀 있습니다. 경운기를 끌고 이제 아빠가 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 기억에 마루에 할머니도 앉아 계셨는데 뭐가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엄마 잘못이라면서 엄마를 막 채근하고 막 닥달하고 뭐라고 막 큰 소리로 화를 냈는데 너무 화가 났는지 칼을 가질러 이제 부엌으로 가셨죠. 내가 칼 찾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근데 저는 거기서 끊겼어요. 기억이. 칼을 가질러 부엌으로 간 모습까지만 제가 기억을 하고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엄마 아빠 헤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편안할 것 같았어요. 늘 이렇게 불안한 기억들이 많았어요. 아빠가 동생한테 불만이 컸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하고 그냥 답답하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빠 제가 말을 안 하는 건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무서워서 그러겠냐고, 다 큰 놈이, 그러면서 막 열을 내시는 거예요. 옆에 누구네 아빠는 술 드시고 그렇게 애들을 때려도 애들이 지금 얼마나 잘해. 그리고 저쪽 집 아빠도 그렇게 애들한테 막대해도 애들이 지금 얼마나 잘해. 그런데 우리 집 자식들만 이렇게 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결과적으로는 너희가 못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걸 왜 부모 탓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네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뭐 어려서 뭘 어떻게 했다고, 아빠한테 그게 서운하다고 말을 안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면 되게 상처를 많이 받죠. 그토록 싫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있는 자신을 볼 때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빠를 통해서 제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저희 엄마가 항상 너는 네 아빠랑 똑같아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게 늘 그 말이 싫기만 했지 잘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기분 좋으면 막 이렇게 들떠서 막 얘기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막 이러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가까이 있는 신랑한테 제 기분 나쁜 표를 다 내는 거예요. 화가 나면 막 비난하는 소리를 해요. 저도 그건 둘째 낳고 알았어요. 네, 그렇게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본인 스스로 많이 닮아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어머니를 비롯해서 가족 모두가 아버지가 이렇게 좀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은희 씨가 그 동생이 아빠 때문에 마음이 많이 다친 걸 보면서도 굉장히 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러게요. 근데 네. 또 맞딸의 위치가 있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에서 엄마 걱정도 해야 되고 남동생 걱정도 해야 되고 또 나도 보호해야 되겠고 정말 막 그 진퇴양난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 전전긍긍하셨을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도. 맞아요. 그게 은희 씨뿐만 아니고 그냥 대부분의 마지들이 겪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맞딸인 경우에 왜 맞딸은 살림비천 뭐 이런 말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전 애한테 굉장히 부담 주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 맞딸은 또 여자들은 또 좀 정서적으로 빨리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엄마 아빠가 뭔가 이렇게 좀 갈등이 있고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맞딸들은 그 엄마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어떤 감정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힘들어요라는 말을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은희 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진퇴양난인 거죠. 그래서 보아하니 아버지 때문에 힘든 걸 엄마한테 얘기해봐야 엄마가 별로 해결도 못 해주는데 마음만 힘들어하실 것 같고 네. 내가 힘들다고 징징대면 동생은 더 힘들어할 것 같고 그렇죠. 또 아버지를 이길 수도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왜 부부가 갈등이 있을 때요. 아이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부부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성격적으로 조금 다듬어져야 되는 문제가 많을 때는 자식이 되게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정말 둘 다 정말 한성격 한다. 뭐 이런 집도 자식이 너무 힘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한쪽이 너무 세고 한쪽은 너무 약할 때도 자식은 또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한쪽의 부모가 도저히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은희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하는 걸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새가 날개를 꺾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잘 날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머니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으셨고 지금도 어머니를 되게 안쓰러워하시지만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은희 씨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는 어머니의 영향력도 상당히 지대하다고 봐요. 네. 어머니가 좀 보호를 많이 못 해주신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좀 이제 강하셨으면 아버지가 화냈을 때도 왜 애들한테 그러냐 이렇게 막아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요. 네. 그런 그럼 지지가 이런 있었던 상황이라면 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자식이 숨도 못 쉬고 벌벌벌 떨었을 때 어머니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되게 엄마들이 무슨 고민을 하시냐면요. 내가 이 아이한테 아빠가 잘못한 거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그렇죠. 상을 네.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세요. 근데
아이들이 뭐 바본가요? 다 알아요. 자기 아빠 성격 이상한 거 알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 정확하게. 근데 이 상황은 너 잘못은 아니야. 물론 아빠가 널 사랑은 하시지만 정말 이거는 아빠가 바꿔야 돼. 이건 아빠가 문제가 있는 건데 아직 아빠가 바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너는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비록 네가 힘들었겠지만 또 놀랐겠지만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건 내가 분명히 얘기해 준다. 아유, 네 아빠 성격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게 훨씬 아이한테는 이게 누구의 문제인지를 이렇게 조금 갈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가 저 60분 부모를 통해서도 많이 네. 배웠지만 그 아이를 훈육할 때 네.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한 사람이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옆에서 다른 얘기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그 그렇죠. 상반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아이가 많이 헷갈린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뭐 그렇죠. 일관성 네. 있게. 그러니까 이게요. 저도 이 일을 하다 보면 참 딜레마에 빠지는 게요. 네. 이게 어떤 이론들은요. 네. 이 전문가들은 이거의 의미까지 다 파악을 하고 쫙 읽는데 이 책들은 이 문구만 딱 보면 이게 무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나 불경도 다 목사님이나 스님하고 같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진짜 이상하게 해석하거든요. 자의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아이 앞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는 건 좋지 않지만 은희 씨처럼 이게 뭔가 나의 존엄성, 나의 인간의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적인 거에 붕괴가 올 정도면 이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분명히 그래 아빠가 하는 방법 옳지 않아. 너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엄마든 아빠든 한쪽 배우자가 너무 성격적으로 버거워서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이 때문에 그냥 이혼을 못하고 사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혼을 설사 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라든가 가치 이런 거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은 분명히 말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 앞에서 싸우는 것보단 따로 불러서 이건 분명히 그런 거야 라고 진지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요. 오히려 그 얘기를 안 해줬을 때 정말 은희 씨처럼 더 겁먹게 되고 더 압도당하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화면에서는 내가 아빠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참 속상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아이들하고도 너무 잘 놀아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내지 않으시고 저렇게 잘 돌보는 걸 보면 이 마음 안에 힘이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럼요. 선생님. 상담 때도 보면요. 굉장히 내면을 잘 성찰하시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자기 마음의 흐름을 잘 읽는 분이세요. 그리고 앞에 계셔서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방송에 출연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남편분이 조금 처음에는 이렇게 선뜻 이게 동의를 안 하셨대요. 근데 이게 남편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이렇게 아주 차분하시고 이게 아주 정서적으로 풍부하신 분이세요. 예. 굉장히 좋은 면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버지하고 정말 똑같아요. 아버지도 그 좋은 면이 있고 그 이 한두 가지 그 욱과 버럭의 그 아버지들 거기에 속하시는 분이신데 그게 좀 강하신 거죠. 네. 근데 이걸 자꾸 분리를 못하고 부분으로 이 아버지의 전체로 이걸 압도를 딱 시켜버리는 것처럼 은희 씨도 자신한테 이렇게 좋은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신이니까 다 부정적인 면도 있기 마련인데 그런 어떠한 부정적인 면이 한두 가지 올라올 때마다 이것이 전체를 압도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이 전체를 다 눌러버리니까 본인의 이런 아주 좋은 건강하고 이 통찰력 있는 아주 내면의 힘들을 자꾸 이렇게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나는 잘 하고 있고 나는 굉장히 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내가 비록 아버지하고 비슷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난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듬어서 좋은 쪽으로 해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어 라고 자신한테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근데 그 처음에 스튜디오에서 저랑 뵀었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저를 경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뭐 고향이 어디시냐 뭐 이렇게 예. 좀 풀어드리긴 했는데 어머니 그 뭐 아버님과의 관계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과의 그 대인 관계 속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좀 뭔가 경계하고 꺼려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맞아요. 되게 어려워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좀 알고 지낸 사람들하고도 편안한 관계를 맺기가 저는 어려워요. 예. 그래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저희 신랑을 편안한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생각할 만큼 네. 네, 많이 어려웠어요. 그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갈등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